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말 뒤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런 단어, 아주 익숙한 한 단어의 충격적인 실체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흥청망청입니다. 다들 아시죠? 돈을 막 물쓰듯 쓰거나 아니면 쪽 분수에 안 맞게 펑펑 놀 때, 아이고, 흥청망청하네,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의미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단어의 진짜 뜻이 국가가 직접 주도한 인신매매, 나라 경제를 거덜낸 경제 파탄, 그리고 결국 왕을 끌어내린 반역의 역사, 이 모든 걸 담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흥청망청이라는 네 글자 속에 봉인되어 있던 한 폭군의 끔찍한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의 한 가운데 바로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이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모순적인 왕을 꼽으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이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연산군의 시작은 폭군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학문도 막 장려하고 국방도 튼튼히 하고 와, 제대로 된 왕이 나왔나 보다 다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절대 권력을 딱 손에 쥐자마자 자기를 조금이라도 견제하던 신하들을 아주 그냥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쓸어버리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180도 바른 폭군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연산군의 이 변화는요, 그냥 혼자 방탕하게 놀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쾌락, 이걸 채우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말 그대로 거대한 쾌락 기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기계의 첫 부품이 바로 채홍사였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들의 임무는 딱 하나였어요. 왕의 명령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오는 거. 여기서 핵심은 이게 그냥 스카우트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징발, 다시 말해 국가가 주도한 인신매매였습니다. 심지어 멀쩡히 남편이 있는 유부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냥 끌고 온 겁니다. 그렇게 전국 팔도에서 강제로 끌려온 여성이 자그마치 10,000명, 10,000명입니다.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연산군의 욕망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이 짓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1만 명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연산군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체계적인 피라미드 계급을 만들었어요. 맨 밑에는 운평이라고 해서 1만 명의 연습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능을 인정받으면 가흥청이라는 예비 그룹을 거쳐서 드디어 궁에 들어가는 엘리트, 흥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흥청 중에서도 왕의 눈에 들어 하룻밤을 보내면 하늘의 흥청이라는 뜻의 천과흥청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온 가족의 인생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원래 국가의 공식 음악기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립국어관 같은 장학원이 있었거든요. 이 멀쩡한 기관이 순식간에 이 여성들을 훈련시키는 지옥 같은 시설로 바뀝니다. 잘하면 비단도 주고 상도 내려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실력이 부족하다 바로 그냥 끔찍한 매질이 가해졌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연좌제였어요. 본인만 맞는 게 아니라 그를 가르친 스승, 심지어 부모까지 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포 정치로 이 거대한 쾌락 기계를 굴렸던 거죠. 자,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쾌락 기계를 돌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제부터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 전체가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산군은요, 나라의 곳간, 국고를 그냥 자기 개인 ATM기처럼 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재무부를 거쳐야 할 돈을 내수사라는 자기 직속기관을 통해서 그냥 막 빼다 쓴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당연히 백성들 주머니를 털었죠. 몇 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질 않나, 시장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을 바치라고 하질 않나, 백성들은 그냥 빚더미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1505년에는 나라의 빚이 얼마인지 적어놓은 장부, 그걸 아예 없애버려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경제 파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나라의 정신까지 파괴했어요. 당시 조선 최고의 국립대학, 나라의 정신적 심장부였던 성균관 있잖아요. 거기서 공부하던 학생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그 신성한 공간을 기생들하고 술 마시고 노는 연회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건물을 쓴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념과 가치를 그냥 발로 짓밟아 버린 아주 상징적인 폭력이었죠. 이것 좀 보세요. 경복궁 연못에다가 용 모양으로 만든 배를 띄우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배 한 척을 땅으로 끌고 오는데 장정 500명이 강제로 동원됐습니다. 500명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력 낭비가 그냥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넓은 땅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땅을 그냥 오늘부터 내 개인 사냥터임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럼 거기 살던 수만 명의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평생 살던 집에서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로 그 금지된 땅에 발을 들였다.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당했습니다. 나라가 그냥 왕 한 사람의 놀이터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연산군의 폭정은 도덕적 붕괴의 정점을 찍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계층, 국가를 이끌던 학자이자 관리인, 사대부들 있잖아요. 이 존경받던 사람들에게 뭘 시켰냐면 자기가 데리고 노는 기생, 바로 그 흥청들이 탄 가마를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내 놀이개의 가마꾼만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그냥 갈기랄기 찢어서 아예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려는 아주 악랄하고 의도적인 모욕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왕실 다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정말 최악의 스캔들이 터지고 맙니다. 연산군이 어릴 때 자신을 친아들처럼 길러주었던 큰어머니, 그러니까 숙모인 박씨 부인을 겁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과 수치심에 박씨 부인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끔찍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진짜냐 아니냐 역사적으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반정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몰아내는 핵심 인물이 바로 이 박씨 부인의 남동생 박원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여대 명분을 만들려고 일부러 소문을 퍼뜨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왕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믿을 만큼 이런 끔찍한 소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만큼 당시 왕의 권위와 도덕성이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런 끔찍한 폭정 아래서 신음하던 백성들, 당장 칼을 들고 일어설 순 없었지만 그들은 대신 언호를 무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단어, 흥청망청이 탄생하게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흥청이랑 놀다가는 나라가 망청한다. 보세요. 흥청의 흥은 일어날 흥자인데 이걸 소리는 비슷하지만 뜻은 정반대인 망할 망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 두 단어가 하나로 딱 붙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흥청망청이 된 겁니다. 원래는 맑음을 일으킨다는 그럴듯한 이름이었는데 순식간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이라는 백성들의 저주가 담긴 단어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저주 섞인 예언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1506년 마침내 박원종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연산군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폭정도 정말 허무하게 끝이 났고요. 유배를 떠난 지 딱 2달 만에 31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시대가 남긴 깊은 상처와 교훈은 우리가 지금도 쓰는 단어 하나에 고스란히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결국 흥청망청이라는 이 4글자는 그냥 돈을 펑펑 쓴다는 뜻의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 나라가 겪었던 끔찍한 트라우마가 담긴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이죠. 한 사람, 지도자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나라 전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언어적 흉터인 셈입니다. 이 500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것, 과연 어디까지가 국가를 위한 정당한 통치 활동이고 대체 어느 선을 넘는 순간부터 나라를 병들게 하는 위험한 사적 욕망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경계는 과연 누가 또 어떻게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걸까요?